자, 스텝 2 이어서 봅시다. 스텝 2랑 뒤에 3까지 이어서 볼 거예요. 오늘은 인수분해 심화 문제들 한 번씩 보면서 앞으로 어떤 형태들이나 어떤 수준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좀 잘 체크해 봅시다. 208번 보죠. 계속 인수분해는 좀 치환하거나 복잡한 거 나오거나 크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바로 안 보이는 문제들은 없는데 복잡해질 뿐이에요. 자, 208번 또 필기합시다. 또 가 보시고요. 또 아직까지 가 보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로 내림차순하는 사람들 있는데 문자를 보세요. 몇 차가 가장 작은 문자가 몇 차인지. 지금 B가 가장 작아요. 차수가 2잖아요. 혼자만. 그러니까 B로 우리가 내림차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AB제곱하고 마이너스 B제곱 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C B제곱 쓰시고요. 그 다음 남은 거는 그냥 내림차순인데 어차피 B가 없기 때문에 남은 건 그냥 쓰셔도 됩니다. A 세제곱 플러스 A제곱 C 그 다음 플러스 AC제곱하고 C 세제곱. 그러면 여기 앞에는 맵이 두더라도 뒤에 4개 딱 보이시죠? 그래서 둘 또 쪼개시면 되니까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C B제곱 플러스 여기 A제곱 A 더하기 C 플러스 여기 C제곱 A 더하기 C.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결국 A, B, C 나오는 건 무조건 공동인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디귿이 엄청 특이했던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C로 묶어버리면은 남는 건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남는다. 맨날 이런 문제 보면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몇0 여긴 0이 될 수 없으니까 결론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B제곱이다. 이게 무슨 뜻이었죠? 뒷변의 길이, 뒷변이 B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죠.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문제에서 가만 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넓이가 2라고 있는 거 나와 있고요. 넓이가 2. 그 다음 밑에 나에도 A 더하기 C는 5분의 3루트 5B라고 또 나와 있죠. 그럼 일단은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넓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뒷변의 길이가 B, A랑 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첫 번째 2분의 1 AC가 2라서 일단 AC가 4인 거 뭐나 체크 놓고, 그 다음 직각삼각형인 거 알았으니까 A제곱 플러스 C제곱도 B제곱인 것도 사실 알 수 있죠. 정보들 다 체크 놓는 거. 그리고 이제 나에서 이제 무슨 정보를 줬냐면 B 더하기 C가 얼마다? A 더하기 C가 5분의 3 루트 B 5분의 3 루트 5B B를 줬죠. 정보는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가만 우리가 해석하고 나니까 사실 특별해지는 건 없네요. 여기까지만 체크해놓고 뭐 3개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은 제곱하면은 5분의 9B제곱인가요? 그리고 문제에서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여기에 있는 B제곱과 여기에 있는 8을 더하면 되니까 B제곱 플러스 8 그래서 정리하면 5분의 4B제곱은 8까지 쓰면 B제곱은 2 넘고 그냥 10 쓰면 좀 힘들게 온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문제 둘레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B제곱은 C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AC는 4와 B는 루트 10 그냥 쓰면 됩니다. 그 다음 B제곱은 4랑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10 이용하면 되겠죠. 뭔가 대충 뭐 1과 4 이런 거 보일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그래서
일단 뭐 둘레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우리가 a 더하기 b만 a 더하기 c만 구하자. a 더하기 c의 제곱은 18인가요? 여기서 아까 그냥 구했네요. 그래서 a 더하기 c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3루트 2. 그럼 문제에서 찾는 둘레의 길이 답이니까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루트 2 플러스 이렇게 쉽죠. 객관식 문제를 좀 변형한 것 같습니다. 답이 이렇게 어려울 수는 없는데 잘 체크해놓을게요. 어쨌든 핵심은 가를 내림차순해서 정리하는데 또 그냥 A로 내림차순하지 말고 문제 작은 차수 작은 걸로 하자. 자, 209번도 보시고요. 뒤에 넘어가면 좀 어렵고 좀 유명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또 인수분해 또 양이 많긴 하네, 곱슬이가. 자, 일단은 209번도 그냥 원기둥의 부피 줬으니까 좀 조립제법 그냥 하시면 되겠죠. 1, 3 마구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다 더하니까 0 되네요. 1로 그냥 합시다. 여기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니까 x 플러스 5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제곱 x 플러스 여기 물론 파이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파이까지 쓰시면 되죠. 이게 원기둥의 부피. 그러면은 우리가 반지름은 이제 x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높이는 x 플러스 5인 것도 알 수 있고. 다 체크해 놓을까요? 원기둥의 그 건널비 공식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식 쓰면 되고, 건널비는 2파이 제곱 플러스 2파이 h인데 혹시 공식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거 펼쳐서 전개도 그리시고요. 여기가 이제 파이 제곱, 여기가 파이 제곱 나오고요. 뚜껑,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5고 여기가 이제 2파이 r인 거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널비는 2파이 제곱 곱하기 2파이 더하기 2파이 h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일단 좀 계속 체크만 해놓읍시다. 또 오랜만에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공식이랑 쓰시면 끝나겠죠? 파이 제곱이니까 x 마일 제곱 파이 플러스 2 플러스 2파이 r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 파이. 지금 두 개 더 했는데 공통인수로 계산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2 x-1을 묶으면요 x-1 플러스 x 플러스 5가 돼서 정리하면 2x-1 여긴 2x 플러스 4니까 4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냥 더하지 말고 공통인수를 묶어서 합시다. 정답은 5번 210번도 문제집에 항상 나오는 애거든요. 그 방향성만 잘 체크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혹시 다시 나왔을 때 대비해서 어떻게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표현하는지만 잘 체크해 보세요. 이제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이 있는데요. 자, 이 나무 토막의 윗면의 중앙의 한 변의 길이가 y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아랫면의 중앙까지 이제 딱 세로로 구멍을 뚫은 거죠. 그리고 이 구멍은 정사각 기둥 모양이 되고, 왜냐면 밑면이 정사각형이니까. 그리고 이제 모서리는 처음 정면체 모서리와 평행하게 자른 겁니다. 정확하게. 자, 이렇게 이제 앞면으로 뒷면까지 구멍을 뚫고 또 옆면으로 옆면까지 구멍을 뚫을 건데, 오른쪽 그림 2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뭔가 그 십자가 형태로 다 뚫려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운데가 그냥 아예 뚫려 있거든요. 가운데가 대충 상상이가 머릿속에 무슨 어떤 그림인지.
그래서 이 부피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아이디어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쓰세요. 이제 부피는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 부피에 출발합니다. 써보세요. 처음 부피는 x제곱이죠. 그림 1번에서 아예 뚫려 있지 않은 부피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누굴 뺄 거냐면요. 밑면의 넓이가 y고 높이가 x인 요 모양 있죠. 요 모양을 몇 개를 뺄 거냐면은 3개를 뺄 거야. 위아래, 왼쪽, 오른쪽, 앞뒤로 하는 거.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x, y 제곱을 3개를 빼버리는 거지. 괜찮나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걸 3개를 빼버리면은 가운데 있는 부분에 얼마? 가운데 부피는 얼마일까요? 정가운데. 그렇지. 그게 이제 몇 번 빠지는 거야? 총 3번이 빠져.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빠지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 y 세제곱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피 같은 거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연습 많이 했으니까 결국 요거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되거든요.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 조립제법을 좀 사용하시면 편할 텐데요. 이게 x랑 y랑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조립제법 쓰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개수가 문자가 돼 있다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x에다가 y를 넣으면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y로 조립제법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개수 1, 그 다음에 0, 그 다음 마이너스 3y 제곱, 3, 2y 제곱 써보세요. y로 조립제법 한다고 생각해요. y도 숫자 취급이 받는 겁니다. 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y 세제곱, 0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인수분이 결국 되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y고요. 왜냐면 내가 y로 조립을 했으니까. 남은 거는 x제곱 플러스 yx 마이너스 2y 제곱 또 쓰시면 되겠죠. 여기 인수분해 한번 더 됩니다. 여기 뺄 수 있죠? 어떻게? x 마이너스 플러스 2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 x 플러스 2y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도 3단원 심화 문제 한번 들여다보죠. 자, 211번으로 가죠. 자, 다음과 같이 보면 1부터 4까지 곱한 거에다 1 더한 게 5의 제곱, 2부터 5까지 곱한 거에다 1 더하면 11제곱, 3부터 6까지 곱한 거에다 1을 더하면 19제곱. 뭐 원리를 모르겠죠, 사실. 자, 근데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한번 파악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211번 문제입니다. 되게 특이한데요. 그죠? 뒤에 있는 숫자의 제곱이 뭐의 제곱인지 나온지도 잘은 모르겠죠. 자, 1번. 모든 연속하는 네 자연수의 곱에 1을 더한 수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건 증명이니까 증명 천천히 한번 써보고 증명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 형태의 문제 풀이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연속한 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해놓고 그 다음 플러스 1 써놓죠. 천천히 풀이해볼게요. 요거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거 아까도 연습했잖아요. 둘씩 묶죠. 이렇게 둘, 이렇게 둘. n제곱 플러스 3n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t로 취하시고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이 녀석은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데 아까 t를 n제곱 플러스 3n으로 시원했으니까 결국 진짜 어떤 제곱 형태가 나오네요. 근데 뭐 물론 이 문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 형태가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뭐 이걸 꼭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할 건데 일단 증명은 끝났습니다. 진짜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됐어요. 그럼 이제 2번을 풀 때 진짜 그걸 계산하지 말고요. 원래 우리 2번 풀 때 어떻게 해? 11을 x로 치환한 다음에 풀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요 형태가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2번에서 그럼 n이 얼마인 거야? 11인 거예요. 그럼 n에다가 11을 가해 이제 1번에 n에 11을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1, 12, 13, 14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11을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대입하면은 결국 11, 12, 13, 14 플러스 1은 여기에 있는 11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1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정리하면은 121에다가 33이니까 155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트를 씌운 거니까 여기 루트를 씌우면 정답은 그냥 150. 지금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은 한 번씩 그냥 보면 그만인 거지. 저거 어떻게 다 외우고 있냐. 그리고 문제에선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은 안 나올 겁니다. 212번도 바로 넘어갔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더. 일단 이해는 되면 돼요.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만 되면 나중에 혼자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필기도 잘 해놓으세요. 괜히 끄적끄적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보고 풀지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고 하지 말고. x에 대한 당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 1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3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문자가 지금 A랑 B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건을 좀 달아줬죠. 1차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3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부정방정식 형태 풀이가 돼요. 부정방정식 형태라는 게 기억납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식이 있는데 조건이 딸려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추를 해나가면서 풀 수 있다라는 게 부정방정식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봐봐. 내가 A랑 B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1차식 형태로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냐 라는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P, Q, R의 조건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뭐라고? 정수라는 조건을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PQR을 모르니까 AB도 모르지만 여기 3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PQR이 3인 걸 알아내서 어차피 곱해서 3 되는 정수는 몇 개 없다 이거예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결국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가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PQR을 내가 잡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곱해서 3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1, 2에 3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부호만 잘 조절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케이스.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적어 놓고요. 그래서 PQR이 P도 1, Q도 1, 그 다음 R도 3 이렇게 써놓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 A랑 B를 다 구하셔야 되겠네요. 뭐 3차 방식의 근각의사항계 쓰셔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전개식으로 그냥 가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제곱 그 다음 플러스 3에다가 7x. 그래서 이제 a랑 b가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12.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답은 12 쓰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요번에 PQR을 얼마로 잡을까요? 이제 다 뿔뿔뿔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두 군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P랑 Q를 둘 다 마일이라고 하고 R을 3이라고 나옵시다. X9을 전개하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고요. 이거 지금 공식은 기억나야죠,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여기다가 1을 쓴지는 알죠? 상수항 더한 거라서 여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곱한 거 1, 그리고 마상 마이너스 5x 플러스 3. 그래서 이제 a랑 b가 1과 마이너스 5니까 a 플러스 b는
자,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P만 1이고 Q랑 R을 분수라고 하죠. 그래서 10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일에다가 마3에다가 마이너스 X 쌍순 되겠죠. 이번에도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겠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항상 저 부정방정식의 형태의 계산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2, 최소값은 마이너스 8, 답은 마이너스 8. 길게 마무리 잘 해주시고. 자, 213번 봅시다. 두정수 AB와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요거도 잘 밑줄 쳐놓을게요. 정수 AB 조건 또 써야 되고요. 자연수 N 조건도 써야 됩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N이네요. 자,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AB X 플러스 N이 X 마일 X 마이너스 2A 곱하기 X 마이너스 3B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좀 복잡해 보이죠? 공간은 좀 여유 있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써나가 봅시다. 자, 기존에 있던 식 다시 한번 써보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AB 1 마이너스 6AB X 플러스 N. 이 녀석이 뭘로 인수분해 됐나 봤더니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 2A X 마이너스 3B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차피 왼쪽 거 오른쪽 거 전개하면은 왼쪽 게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뭐 오른쪽 거 전개해 보면은 뭐 n도 알 수 있고 a, b의 관계 또 알 수 있긴 하겠죠. 그리고 오른쪽 거 전개해 보면 뭐 x의 개수가 저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전개해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양변에 1 대입하면은 0 되니까 요거 1을 대입하죠. n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6b ab 플러스 n은 0 되니까 이제 지워지고 그래서 n은 이제 마이너스 6ab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일단 n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뭐 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문제에서 정한 규칙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전개를 그냥 해서 비교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전개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지금 제곱의 개수가 0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 다 더한 거 있죠. 마이너스 1 더하기 2a 플러스 3b 여기 이제 0인 거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x제곱 개수 x제곱의 개수는 그냥 0인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얻어낸 정보가 2a 플러스 3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체크해볼게요. 얘는 일반적인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일단 체크해줄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있냐? A, B가 뭐고 정수 그리고 N은 자연수. 물론 100보다 작은 이게 그래서 이 조건까지 같이 묶어서 가져가세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직
아직 우리가 부정방정식 배우려면 한참 남았긴 했지만 또 앞단원에서 계속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부정방정식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노가다 쓰시면 돼요. 찾아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시다. 2a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a, b를 내가 잡았을 때 그때 생길 수 있는 마이너스 6ab의 값을 여기 다 체크하는 거야. 이렇게 체크해 놓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a랑 b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그때 이제 마이너스 6ab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좀 써놓을까요?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볼 겁니다. 규칙적으로. 근데 뭐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n은 100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 마이너스 1 만족하는 것들도 체크하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A에게 제일 큰 것부터 한번 넣어줘 볼까요? A한테 무조건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게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는 형태만 넣을 수 있거든요. 최대 한 4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4 써볼까요? 큰 것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n에 4 집어넣으면은 8 되니까 여기 A에 B에 얼마? 마3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체크해보세요. n에 A에 4 들어가고 B에 마3 들어가면 마일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은 n의 값은 얘네 3개 뭐가 되는 거야? 곱한 게 되겠지. 그러면은 그때 6AB 4 곱하기 3 72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A랑 B가 잡혀 있을 때 n이 잡혀 나가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쭉쭉 갑시다. 네. 그리고 4랑 마3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 다른 자연수 생각해 보는데 3 들어가면은 마일은 안 만들어지고요. 2가 들어가는 거 A가 2, A가 2도 마이너스 1이 안 만들어지네. 이제 A에다 1 넣어주고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결국 노가다잖아요. 결국에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식풀이가 노가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정수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얘는 얼마네? 6이 되겠지. 사실 이게 이제 규칙성이 있는데 4 다음에 1 다음에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마사가 되니까 B는 1로 갈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3씩 줄고 여기는 2씩 커지는 겁니다. 그런 규칙성을 보시면 돼요. 여기는 12 쓰시면 되죠. 당연히 여기는 마 5까지 갈 거고 그럼 마 10이니까 B는 3까지 가시면 5, 3, 15 여기는 90까지. 더 위로 올라가거나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n이 100보다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값을 넣어야지. 어렵죠? 이게 m의 최소값, 이게 m의 최대값.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앞에서 스텝 2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 자, 214번 또 필기 잘 해주시고요. 이 문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제 풀이가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214번 대부분 다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 조립제법을 계속 시도를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K세제곱 그 3차식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2 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조립 한번 해볼까요? 1, 마일, 그다음 1, 마일, 2, 마일, 0까지 이렇게 이제 써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식을 좀 정리해 보면은 결국 x 플러스 1과 k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어차피 뒤에 거 인수분 안 되니까 내비 두는데
분자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걸 찾는 건데, 그 약분이 당연히 되겠죠? 약분하고 나서 가면 되는데, 이제 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이상, 근데 문제에서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해줬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게 정수가 된다라고 쓰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k에다가 막 숫자를 자꾸 때려 넣으려고 하는데, 뭐 언제 다 찾습니까 k를, 그죠? k 값 합을 구하라는데 얼마가 넣을 때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나누기예요. 써놓으세요. 체크해요. 나누기. 뭔 소리냐면 진짜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을 k 플러스 3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건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거니까 그냥 바로 해보죠. 이렇게 나누기 하면 이제 여기에 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3 곱하기 k 마이너스 2 한다 플러스 8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만 써놓고 얘가 정수가 되는 k를 찾으려면은 한 세월이지 k에다가 막 계속 숫자를 넣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 풀기 힘든데, 이렇게 나눗셈을 통해서 식을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땐 좀 더 찾기 쉽다는 거죠. 왜? 약분해서 k-에다가 k 플러스 3분의 8인데 어차피 이거는 정수기 때문에 얘는 내가 신경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k를 막 넣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여기까지 정리해 줄래요? 저거 찾아볼래요? k 플러스 3이 8이 되는 정수? 이것도 또 하나씩 넣는다기보다는 어차피 정수가 되려면 약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k 플러스 3은 8의 약수인데 8의 약수에다가 뭘 붙인 거? 뿔마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써볼까요? 뿔마 8의 약수. 8의 약수가 뭐예요? 뿔마 1, 뿔마 2, 뿔마 4, 뿔마 8까지 써놓을까요? 그럼 8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K를 다 한번 체크해보죠. 그래서 이제 마8, 마4, 마2, 마1 1, 2, 4, 8인데 우리가 K를 구하려면 여기서 다 3을 또 빼줘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1, 3 빼면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5, 마사,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 5까지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이미 K에다가 얼마랑 얼마가 아니라고 했냐면은 마상과 1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모가 여기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 중간에 있는 거 하나 빼주셔야 돼요. 이게 또 걸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기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시면은 답이 됩니다. 더해볼래요? 보기에 진짜 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답 나왔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필수로 좀 가져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몇 개. 그 학교 시험에 이제 거의 한 90% 이상으로 나온다라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 미리 좀 먼저 체크해 볼 텐데, 215번에 별표 쳐놓고요. 15번, 18번, 20번,
21번. 여기 있는 4개를 여러분 풀 때 좀 집중해서 잘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15번부터 봅시다. 그 2차당식 px, q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가에서 p랑 q랑 더한 게 다래요. 일단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갑자기 2차당식 둘이 더했는데 갑자기 뭔 4예요? 생각을 들죠? 어떤 생각이 들어? 2차랑 1차의 개수가 서로 반대부호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나는 2차 p랑 2차 q를 세제곱해서 더했더니 4차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걸 세제곱한다는 생각보단 나를 보면 뭐가 먼저 보여야 되겠어? 곱셈 공식 변형이 제일 먼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있는 식을 딱 보자마자 하나를 써놔. 곱셈 공식 변형. 왜냐면 마침 위에 있는 가에서 합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는 사실 차이가 너무 커서 여러분 제가 뭐 이걸 너희 무조건 이거 볼 줄 알아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써 빨리. 아니 너무 불줘요. 졸을 겁니다. 졸리면 이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봤더니 얘는 그냥 64에다가 4라고 나와있으니 가야죠. 마이너스 여기도 4에다가 3이니까 12 px, qx가 이제 바로 나와버려서 5. 문제에서도 사실 이제 p가 곱하기 q를 이제 여기 알게 되는 거면 좀 더 이제 문제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뒤에 있는 그대로 이제 붙여준 상태로 한번 pq도 구해봅시다. 보면 알겠지만 개수가 전부 다 약속한 것처럼 12의 개수밖에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문제도 물론 이제 별로긴 한데 그나마 좀 숨쉴 구멍을 주는 것 같죠. 정리해 볼까요? 일단 64부터 넘길까요? 10 더 많이 쓰고 싶진 않아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48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체크해 놓을게요. 10 한 번 더 쓰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양변을 마이너스 12로 나누고까지 한 번에 갈게요. 따라서 px, qx는 마이너스 12로 나눴습니다.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2x 3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한 거를 이제 알고 있긴 한데 이제 곱한 것까지 알게 됐으니까 P랑 Q를 어느 정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딱 보니까 뭐가 돼 보인다? 조립제법이 딱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4까지 쓰시고요. 조립제법 한번 해볼까요? 일단 1로 되겠죠? 1 쓰고 마일, 마일, 마삼, 마삼, 0 써주시고 마일, 마삼, 마사도 이제 또 해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나 마이 중에서 하나 돼야 되는데 다 마이너스라서 마이로 갑시다. 마일 2, 마일 2, 마일 4. 다행히 됐네요. 잘. 그래서 이제 실용적으로 정리한 결과 자, px, qx는 일단은 여기 있는 형태는 인수분해가 아직 안 되겠죠? 마이너스를 묶어준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쓰시고요. 남은 x 마일과 x 플러스 2까지 다 됐죠? 근데 여러분 어차피 그 p랑 q가 2차인 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곱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분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제 규칙을 잡아봅시다. 둘이 더하는 거는 얼마가 되게끔? 네, 4가 되게끔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또 힌트 하나 줬죠? 또 맨 밑에 거 밑줄칠까요? px의 최고차 개수가 뭐다? 음수다. 둘 중에 하나 음수가 돼야 되는데 p가 음수가 되면 되고요. 더하면 4가 되게끔 만들고 싶대요. 당연한 얘기지만 얘를 통째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
이거 사실 뭐 P, Q라서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P한테 마이너스를 줄 거고요, 여러분. 더해서 4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 여기에는 덩어리가 와야 돼요? 예, 따로 와야 돼요. 따로. 네, 따로 와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여기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4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빨갛게 생겼어? 이렇게. 나 펜이 없어. 예. 야, 너 뭐? 야, 이거 뭐야? 됐나요? 더하면 4. 그래서 P랑 Q 정리됐죠? 나도 정신병이야. 그냥 펜이 없어. 예쁘게를 내가 펜이 빌려준다니까. 없어요. 빌려준다고. 빌려준다고. 싫어. 나 경영생 사토조 볼펜 줘, 뭐죠? 그걸 색연필로 쓰고 있어. 아니 선생님 그냥 빌려준다고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계산하세요. P2와 Q3 계산하시면 정리됩니다. 답도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지금 여기 썼던 아이디어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요거를 처음에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걸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뭐 무작정 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가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216번도 가보죠.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a랑 b 때문에 좀 정신이 없네요. 자, 이렇게 칠판 모양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사진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쭉 붙였더니 오른쪽에는 3cm, 그 다음에 아래는 1cm가 남았을 때 사진이 몇 개인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뭔가 나누기 하라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가로와 세로를 n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결국 이걸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건데 바로 나누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 포인트를 좀 잘 짚어봐야겠죠? 일단은 우리 가로부터 봅시다, 여러분. 가로. 여러분, 가로는요, 지금 원래 가로가 n세제곱 플러스 a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7이잖아요. 근데 가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몇 cm가 남아있어? 3cm가 남아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원래 가로에 3cm를 빼고 남은 즉 n세제곱 가로 빼기 3이라고 n세제곱 플러스 an제곱 그리고 플러스 8n 플러스 4가 뭐 하는 거야? n 플러스 2로 뭐 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눠 떨어진다는 표현 써도 되고 아니면 나머지가 0이라고 써도 되고 뭐 표현은 자유롭게 해주세요. 어쨌든 나눠 떨어진다는 건데 뭐 우리 직접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립제법 그냥 하시면 됩니다. 조립제법 해서 결과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냥 A를 처음에 구하면 그냥 되겠네요. 굳이 뭐 조립제법 안 쓰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요. 써놓고요. 그러면 -8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16 플러스 4는 0. A는 그냥 5 나오네. 다행히 바로 나오긴 하네. 자, 그러면 A가 5 나왔으니까 우리가 n 플러스 조립제법 그냥 해서 어차피 못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1, 그 다음 5, 그 다음에 8, 4 쓰고 얼마로? 마이너스 2로 해주면 실제로 0이 나와야겠죠. 안 나오면은 뭔가 실수한 거니까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n 플러스 2에다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 싶은 가로의 개수가 나왔네요. 그리고 세로로 가볼까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번엔 세로에다가 1 뺀 게 우리가 이제 n 플러스 2로 나와야 되겠죠? n제곱 플러스 똑같죠? n세제곱 플러스 6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이게 또 n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다. 그래서 이제 n에다 마이너스 2로 대입하시고
요번에 30, 22, 이 B는 11인가요? 특이하네. 체크해놓고 또 조립제 할까요? 1, 6, 마이너스 11, 네, 마이너스 이것도 해주시고 1, 마이너스 4, 8, 3, 여기 또 인수분해는 또 깔끔하게 돼야겠죠? 뭔가 안 되면 중간에 실수한 거니까. 그래서 뭐 마무리만 해주면 이게 이제 사진의 가로에 들어가 있는 사진의 개수랑 세로에 들어가 있는 사진의 개수를 구한 거니까요. 결국 총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진 개수는 가로에 있는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 곱하기 이거랑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3 곱하기 되겠네. 다 인수면도 예쁘게 되겠네. 정리하면은 n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3까지 쓰시면 되겠죠. 정리하고 답 2번까지 실수하면 되겠죠. 두 문제만 더 하고 줬다 할게요. 끝내려나 모르겠다. 자, 117 봅시다. 한 문제는 좀 풀이가 길어져서 좀 더 힘냅시다. 두 문제 한번 더 보실게요.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가 자, 요번에 늘 보던 또 뭐야? A에 대한 ABC에 대한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셋 다 3차예요. 우리가 셋 다 2차는 많이 봤는데 사실 셋 다 3차는 많이 안 봤거든요. 사실 그 원래 우리가 방향성이 어떻게 됐죠? 복잡한 식 나오면 뭐 하게 됐어? 차수 낮은 걸로 내림 차수 나는 거지. 근데 이게 내림 차수는 사실 무적이 아닌 게 우리가 내림 차수는 보통 2차일 때 많이 하지 3차식이면 내림 차순 자체가 사실 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림 차순으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인수분해 자체가 공통 인수가 안 보여. 문제는 이게 더러운 문제. 한번 그 내림 차순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체크해보자. 일단은 묶여 있는 게 너무 더러워서.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묶여 있는다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그러면은 편법을 한번 써보죠. 우리가 동그라미 쳐볼래요? 여기 A 세제곱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B 마 C A 제곱 있죠?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세요. 항이 6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제곱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만 따로 모아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만 따로 A제곱 묶어볼까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일단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요번에는 이제 B세제곱 있죠? 요것도 이제 다른 색으로 동그라미 치든가 아니면 색깔 불편 없으면은 그냥 세모 쳐놓으세요. 이렇게 세모 쳐봐. 요번에도 우리가 B제곱으로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요번엔 마이너스 B제곱을 묶어봅시다. 마이너스 B제곱 묶으면은 여기 그냥 A 더하기 C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B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공통인수가 덩어리로 좀 보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C세제곱 자리에도 이렇게 네모칸 쳐놓고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제곱 자리에도 네모칸 쳐놓고요. 이 네모칸도 우리가 공통인수인 C제곱으로 볼 건데 이번에도 마이너스 C제곱 묶어보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나오고 플러스 C까지 바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림차수는 우리가 2차식으로 정리해가지고 공통인수를 보려고 하는 문제지 사실 이것까지 내림차수 하면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3차로 나온 건 경험이랑 암기로 할 수밖에 없어. 어쨌든 공통인수가 보이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맨날 보면서 느끼는 거겠지만 문제 내기는 쉬워요. 이거 전개하면 되는 건데 막상 전개하고 나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능력이 있으니까 얘거나 항상 이런 문제는 삼각형의 세변이라는 조건을 주죠. 근데
삼각형이 세 변이면은 이거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 두 개 더해도 근거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 때문에. 따라서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다. 결론 이끌어내고 빗변이 a인 직각 삼각형이다. 까지 써놓고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무슨 삼각형인지를 보통 물어보는데 넓이를 물어봤네요. 알 수도 있죠. 왜냐면 빗변이 a인 직각 삼각형이니까 밑변과 높이가 b랑 c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bc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감으로 하면 때릴 것 같죠. 일반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없잖아요. 뭐 헤론의 공식 같은 걸 쓸 것도 아니니까 이제 직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풀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218번도 우리가 별표 쳤는데 218번 같은 경우는 식을 한번 자세히 잘 보시면요. 이것도 써놓을게요.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칭식 상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길게 놓을게요. 대칭식 상반식. 기억납니까 여러분? 대칭식 상반식의 첫 출발이 뭐였죠? X제곱. 그렇죠.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물론 배웠다고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듣다 보면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하게 될 건데 그 정도까지 좀 계속 봐야 되고. 지금 당장 상반식을 이걸 풀진 않을 건데 그 문제를 천천히 읽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게 무작정 상반식이라고 다 똑같은 문제 풀이는 아닌데. x에 대한 다항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뭐 a랑 b는 아직 안 들어가 있으니까 a랑 b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밑줄 쳐놓으세요. 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식 개수가 n a, b다. 밑줄. 어려운 말 아니죠? 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식 개수 n a, b. 자, 예를 들어 앞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라는 문제들을 많이 볼 텐데 예를 들어주는 문제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이해해보고 1차적으로 이해해보고 넘어가서 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가 나오면 일단은 빡세요. 자, n 0,0은 0인데 지만 0이라고 써놨는데 내가 0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여러분 n 0,0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a랑 b에 둘 다 0을 대입했을 때 를 얘기하는 겁니다. 써놓을까요? 위에다가 해석을 좀 하는 거 체크해보고 갈게요. A랑 B랑 0을 여러분 넣어보세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4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부류가 나뉘겠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로.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지금 당장 개수가 정수인 걸로는 인수분해가 우리가 될 수는 없고 왜냐면 이제 되려면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가 누군가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걸 해버리면은 딱히 뭐 정리되는 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그냥 내비두고요. 그럼 결국 여기서 기억 같은 경우 이제 n이 0,0이 0인 이유는 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서 1차 식이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 못하기 때문에 1차식 개수가 0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A랑 B를 뭔가를 넣었을 때 1차식 개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을 다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데 벌써 기억부터 A랑 B에다가 이 숫자 놓고 하는 게 그렇게 막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반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출발할게요. 아까 우리 대칭식에 대한 풀이 일반화 기억하죠? 일단 한번 써볼게요. 주어져 있는 식을 x제곱으로 처음에 일단 묶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 쭉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플러스 x분의 2a 플러스 1까지 써주세요. 처음엔 x제곱을 묶는다. 자, 두 번째는 x제곱 묶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죠. 혹시나 해석 안 되는 사람들은
위에다가 제목 옆에 이거 상반식 적어놨으니까 과정도 잘 적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단계 묶는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대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랑 이렇게 둘 엮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갈게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치환 전 상태로 바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네 둘은 2a로 바뀝니다. 그리고 플러스 b 빼기 1까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기서 t로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t로 치환해봤자 a랑 b를 모르기 때문에 따로 아직은 안 할 거고요. 자, 일단 준비 단계 여기까지. 이제 진짜 기억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기억 바로 볼게요. 기억도 마찬가지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요. n2,6부터 한번 풀어보면 n2,6은요 여기다가 바로 2랑 6을 넣으셔야 돼요.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n2,6 구하려고 이제 a에다가 2랑 b에다 6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한 단계만 더 써놓을까요? 여기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 마이너스 2까지만. 그리고 n2,6을 저 밑에다가 넣어볼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에다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 써놓으실까요? 지금 제가 일반화 시킨 이유가 처음 식에 넣으면 이 짓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정리된 거에 넣는 거거든요. 밑에 것도 다 그렇게 풀 거라서. 이 마지막 식에 네모칸 박스 쳐놓으세요. 영하고 마이너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x제곱 t 플러스 2의 여기서 좀 더 가야 되는데 아까 t를 다시 x 플러스 x분의 1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곱셈공식 변형 쓰면은 x제곱 플러스 2x 곱셈공식 변형이 뭐죠? 지수법칙 쓰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x 플러스 1의 몇 제곱? 4제곱이 돼요. 좀 기억의 절반 가는데 벌써 좀 힘이 많이 빠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얘는 답이 얼마라는 거예요? 4라는 거예요. 왜냐면 1차식이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요.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0,-2도 갈 텐데 사실 0,-2는 처음 식에 넣어주시는 게 훨씬 편하긴 한데 얘는 처음 식에 넣어. 이게 두 개 얘를 또 여기다 넣으면 또 되게 귀찮아지거든요. 0과 마이너스면 또 이제 치환하고 이짓을 해야 되니까. 근데 처음 식에 넣으면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냥 플러스 1로 딱 나와요. 이걸 좀 구분을 잘 해줍시다. 이게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게 처음 식에 넣는 문제랑 마지막 식에 넣는 문제가 좀 달라요. 얘는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이 정도는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얘는 x 플러스 1제곱 x 마이너스 1제곱. 괜찮나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1차식 몇 개? 4개야. 그래서 4예요. 그래서 기억에서 이거 둘이 더한 건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반식 대칭식의 완전 극심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교 시험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와서 계속 보셔야 되겠네요. 자, 니은하고 디귿은 그냥 문자로 들어가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저 네모칸 식을 바로 넣을 거니까 기억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겁니다. 써볼까요? 자, 여러분 n, k, 입니다. nk, 2라는 거는 a에다 k를 넣고 b에다 2를 넣으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역시나 저 맨 밑에 있는 마지막 식에다가 넣을 겁니다. 넣어볼까요? 그러면 x제곱 t제곱 플러스 2kt
뒤에는 사라졌네요. 그리고 t로 바꾸시고요. t 자리에 x 플러스 x분의 1 다시 넣어주시고요. x를 또 하나씩 보내주면 여기까지 인수분해 되거든요. 일단 써놓을까요? 정신 차리고 잘 따라하고 있을까요? 정신 놓고 그냥 손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있을까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nk,2가 얼마가 되도록? 2가 되도록. 얘가 2가 된다는 뜻은 여기에서 1차식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이 뜻은 여기서 1차식이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미 여기는 2차식이니까 무조건 어디에서? 여기에서 1차식 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1자리인 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뭐밖에 없어? x 플러스 1제곱이나 x 마일 제곱밖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k는 무조건 얼마 아니면 얼마? 1 아니면 마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때 1차식이 딱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nk,2가 2가 되도록 하는 k 값은 이 2개가 되면은 2개가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은 맞았어요. 여기서 보기가 좀 끝나졌으면 좋겠는데 보기가 안 끝나가지고 디귿까지 한 번 더 걸어야 되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디귿 하나 더 봅시다. 디귿도 그냥 마지막 식에다 한번 여러분이 지금 넣어 보실래요? a에다 얼마? 여기는 a, b에 들어간 대신에 b 자리 대신에 a제곱 플러스 2가 들어가네요. 다시 여기다 넣어봅시다. 이 자리에다가 a 자리에다가 아니 b 자리에다 a제곱 플러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럼 x제곱 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하는 건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얘도 뭐의 제곱이니까 t 플러스 a의 제곱이니까 다시 t 자리에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넣어주시고요. 또 정리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니은이랑 거의 다를 건 없네요. 요번에도 마찬가지 요 na,b가 4가 되고 싶대요. 그렇다는 건 얘가 1차식이 몇 개? 4개. 얘가 1차식이 4개가 되려면은 여기 안에가 인수분해가 예쁘게 돼야 되는데 1 때문에 사실 인수분해가 그렇게 막 예쁘게 잘 되진 않습니다. 개수가 정수인 형태로.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얼마 아니면 2 아니면 마 2밖에 없어요.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래서 a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4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정리해주고 쉬었다가 나머지 보겠습니다.